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맞다, 내가 옳아, 내가 정답이야, 이 에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에고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착에 살기죠. 집착.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머리로 세워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맞아. 그런 다음에 맞기 때문에, 맞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이루는데 필요한 어떤 방법도 다 구사해도 된다고. 즉,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조차도 다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에고예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게 돼요. 그게 굉장히 센 분일수록 꼭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고집이고 아집이며 무시하는 마음이야, 남들을.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입장이 다르면 어떤 게 옳고 그름이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 사람 입장이 수긍이 된다. 나는 내 입장은 이래. 이런 식의 견해를 가져야지. 나는 무조건 옳아. 맞지? 이건 맞지? 항상 이런 식으로. 그게 문제죠. 예를 들면 예전에 대원군이 쇄국정책. 그게 무조건 맞다고 붙잡았잖아요. 쇄국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적당해야 되는 거지. 쇄국정책을 할 때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문호를 열 때는 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나에 집착해서 그냥 무조건 문을 열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반대파가 나타나죠. 열어야 돼. 열어서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게 좋지만 어떤 거는 고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집으로 내가 맞다는데 빠지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틀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거 나쁜 거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거로 집착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났는데 살인하는 건 나쁘다고. 거기 총 한 방 안 쏘고 내가 대신 죽으면 나는 올바른 일이라고 착한 사람입니까? 이게 항상 어떤 관념에 집착해서 그 집착이 너무 세질 때는 열등이가 돼버리는 거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상황을 다 무시해서 혼자만이 사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아집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남들의 의견은 100명이 얘기해도 100명 의견 다 무시하고 나만 맞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땐 이유가 있거든요. 귀담아 한번 들어보고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해서 설득하고 그래도 설득이 다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무시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자기가 옳다는 주장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집념으로 집착 살기로 가지고 갈 때 점점 그게 세져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너무너무 강해져요.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들리고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치명적인 살기입니다. 마음을 무시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만 집착으로 붙들고 하나는 나쁘다고 다 버리면서 그 버림받은 마음을 전혀 이해 안 해주는 아주 극단으로 달리는 살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어떤 목사님 때문에 또 말이 많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는 걸 너무 붙잡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상대가 틀렸다는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로 뭐 테러를 당했다. 북한의 소행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 사람들하고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던 사람들도 너무 극단으로 가면 뭐야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과 괴리되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념이나 주의나 무조건 내가 맞다 또는 저 사람은 틀리다 그런데 너무 맹신해서 빠져들게 되면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그랬을 때는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요. 항상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안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자기 마음을 보면 자기의 그 극단적으로 무엇인가 집착하는 예를 들어 A라는 것이 A와 B가 있는데 A라는 것이 무조건 맞고 B라는 건 무조건 틀리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마음을 버리고 있고 한쪽 마음은
집착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서 자꾸 중심을 찾아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안 보는 사람은 이 에고는 굳건히 믿거든요. 내가 이 맞는 거는 이걸 관철시켜야 된다고. 여기 행동력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밀고 나가요. 그럼 나머지 마음은 그냥 더 버리게 되고 극단으로 달리면서 자기가 극단인 줄 몰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분이 참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아직 고집을 부리는 분을 보면 그런 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 소수의 몇몇 그 극단적인 분 외에는 공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고집이 세다. 집착이 세다.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고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지도자 되기가 힘들고 또 지도자가 돼도 극단적으로 그 조직을 몰고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분도 끝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여러분 모든 마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울러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는 분들은 반대쪽에 있는 극단의 마음들을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들 다 버리고 자기가 옳다는 마음들 그 소수 몇몇 분들과 이루려고 하니 될 수가 없죠. 마음을 버리고는 큰일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으로 포용하고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항상 중도의 견지를 유지하려고 방법도 온건한 방법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그게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느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어떤 종교를 만들려면 타 종교를 다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하는 그런 모든 단체들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다 같이 상생으로 가려고 해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만 오르니까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의견을 버리고 날 따라와. 이럴 때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중도의 노선을 견지해야 잘못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맞다는 게 너무 강한 분. 아주 문제죠. 그 밑바닥에는 자기를 너무 못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너무 약해 보이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죽어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당연히 틀릴 때가 더 많죠. 맞을 때보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 못하는 게 열등의 에고예요. 너무 열등감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어떤 것도 인정을 못할 때 자기가 너무 맞다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맹신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극단적인 방법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게 위험하죠. 너무 지나친 신념과 너무 지나치게 내가 맞고 나만이 옳고 내가 속한 조직만이 다 하고 밖에 있는 모든 딴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때 이미 열등이에 살기 애고가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다 버리고 무시하는 애고가. 그리고 또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옳고 그름이 있지 않아요. 어떤 시대에 따라 틀렸던 것도 지금은 맞게 되고 맞았던 것도 틀리게 되고 항상 바뀌죠.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애고가 되고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지요. 마음은 늘 변하지요. 관념과 관습과 전통과 이념도 늘 변합니다. 그래서 아직으로 내 생각이나 주장을 잡고 있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살게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자기 자신이 바로 열등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지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내가 맞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이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맞으니까 무조건 고집 부리면서 내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위험한 거예요. 상대가 반론을 제기할 때 그것도 너그럽게 인정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내 주장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장도 얘기하지만 상대가 그걸 거부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나만이 맞아. 이럴 때 이런 내가 참 이상하구나.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아집이 세구나. 남을 포용할 줄 모르는 열등이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각하고 알아차릴 때 열등이는 죽으니까요. 자각하고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그럴 때 설득력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됐어요, 혜라님.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안 들었다? 근데 이상해. 내가 마음 공부하고 나서 옳고 그름을 버리고 자꾸 내 열등이, 내 고집을 알아차리려고 한 다음부터는요. 제가 자연스럽게 제 주장을 하면 상대가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아집과 집착으로 남의 마음은 다 무시하면서 넌 틀렸지? 이렇게 무시하면서 내 주장만 난 맞지? 이렇게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나는 내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한번 내 주장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상대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전에는 넌 틀렸어. 내가 맞으니까 내 주장을 꼭 받아들여. 이렇게 강요하듯이 그랬던 거죠. 그게 살기예요. 남의 마음 무시하는. 살기가 내려가면 설득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한 번 더 알아차려야지. 여러분, 충돌이, 관념의 충돌, 타인과의 충돌이 사라지고 화를 당하지 않게 돼요. 세상은 관념의 충돌로 화를 당하지요. 장자의 시, 빈배라는 시를 보면 사공이 없는 배에 누구도 시비 걸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아집을 가지고 있는 한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집이 셀수록 그 아집이 놓아지고 내 주장하는 그 애고가 점점 사라질수록 충돌이 사라져요. 끝내는 모든 충돌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완전하게 그 애고가 사라지면 그 애고가 너무너무 강해서 강할 때 그 애고가 강하다는 건 여러분 내 주장이 아주 세고 그 확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내가 틀렸다는 건 1도 인정을 안 할 때 엄청 센 애고죠. 기꺼이 틀린 것도 인정할 줄 알고 틀림이 아님을 알 때는 틀려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는 틀려도 이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거. 틀려도 틀린 게 아닌 거. 그리고 맞아도 이게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안 사람 그게 쉽죠. 그렇게 그런 아집이 내려질수록 인생이 편해지고 설득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부딪힘이 적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집과 집착으로 나만 옳고 나만 맞다는 애고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애고가 있을 때 사람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또한 점점 고립되는 사람이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살면서 점점 내 주장으로 살아왔어. 물론 그런 고집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께서 고집이 강화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맞다고 그거를 막 추진하고 살던 이 애고가 계속 강화돼서 나중에 누구 말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귀도 먹어버리는 거 왜 그렇죠? 듣기 싫어.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도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오신 분 중에도. 왜? 듣기 싫어. 난 안 들을 거야. 나만 맞지? 니들이 내 말 들어. 하면서 안 들어버린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건 애고가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건 안 보겠어. 절대 안 볼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애고인 경우.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이렇게 착각하죠. 난 보고 싶은데 왜 안 보여?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듣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무의식 속에는 절대 안 볼 거야. 절대 안 들을 거야 하는 애고가 있어요. 그 애고의 아픔을 인정하면 치유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는 애고 알아차려 보세요. 나만 옳다고. 나만 맞다고. 너는 틀렸다고. 맞고 틀리고가 없음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를 붙잡고 고집을 부릴 때 화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고집은 알아차리지 않고 계속 쓰면 쓸수록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얼마나 유연하게 살고 있는가, 물처럼 살고 있는가,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집착의 살기로 마음을 다 버리면서 나만 옳다고 우기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